참 예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어디서 이상을 만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 데이트 앱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맞는 사람들을 찾아 데이트를 즐기고는 합니다. 만나보고 썸을 타고 더 나아가 결혼까지 가는 일도 있죠. 신시아 가이와 테리 토마스 역시 자신과 맞는 이성을 찾아 데이트 사이트에 자신들의 프로필을 등록해둔 상태였습니다. 2004년 두 사람은 서로를 알게 됐고 데이트로 이어졌는데 테리는 신시아를 자신의 짝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테리와 신시아는 이전 결혼해서 각자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빠르게 발전해 나갔고 만난 지 7개월 만에 결혼까지 갑니다. 서로를 좋아했고 정말 원만한 관계였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가족들에게 안정감과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테리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신시아는 꿈꾸던 카운슬러 공부를 위해 다시 학교 생활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그녀는 성공적으로 공부를 마쳤고 와이오밍 센터에 직장을 잡게 됐으며 그곳은 법원과 연계되어 있었기에 중독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맡아 상담했습니다.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다 보니 곧 자리를 잡았고 환자들로부터 신뢰도 얻어냈죠. 남편 테리의 사업도 잘 되고 신시아도 자리를 잡았으니 정말 완벽한 결혼 생활인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 테리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신시아가 마치 지킬의 나이드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불안정해한다거나 초조해 보였지만 사람들 앞에선 용케 잘 숨겼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렇게 숨기는 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테리는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와이오밍에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일자리로 옮겨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대로 사이가 좋아지기는커녕 그녀는 점점 더 변해갔고 결국 2012년 이혼 신청을 하게 됩니다. 테리에 따르면 신시아는 이혼 소송 동안 많은 걸 가져가려 했고 자기가 보기엔 재정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려 했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2014년 이혼이 확정되며 결별하게 됐습니다. 이별을 했으니 남남이 된 거죠. 이제 서로에게 아무 사이가 아닌 테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시아는 아니었죠. 서류상으로는 끝났지만 그녀에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2014년 5월 14일 신시아는 자신에게 온 상담 환자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테리를 없애고 싶은데 당신의 도움을 원한다고 말이죠. 만약 당신이 날 돕지 않는다면 난 다시 당신을 감옥에 보내겠어요. 라는 협박을 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 환자는 걱정이 됐습니다. 신시아가 나를 감옥에 보내면 어쩌지? 라며 말이죠. 그렇게 고민을 하던 그는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와이오밍 상담센터의 매니저들에게 자신과 신시아에게 있었던 일을 고발했고 매니저들은 FBI에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이 환자는 신시아의 범행 자백을 받기 위해 FBI에 협조를 하게 됩니다. 환자의 다음 상담 시간에 그에게 도청 장치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신시아와 환자는 테리를 해하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녹음되고 있었죠. 환자는 $4,000를 자신의 사촌 프랭키에게 주면 이 일을 해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경찰들에게 신시아가 깜빡 속고 있을 때 FBI는 테리를 찾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테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신시아를 욕했고 그런 그를 설득해 신시아의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경찰의 보호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짐을 챙겨 나와 호텔을 예약해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테리는 무사히 몸을 숨겼고 그 사이 환자는 자신의 사촌 프랭키를 신시아에게 소개시켜줍니다. 물론 프랭키는 위장 경찰이었죠. 신시아는 위장 경찰에게 테리의 사진 $2,000, 집 외부와 내부의 사진, 집에 들어가는 방법 등이 담긴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며 일을 끝마치면 2,000달러를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차량에 숨겨둔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죠. 신시아는 위장 경찰에게 테리가 사라지길 바라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8,000평방피트의 집을 어머니가 자신에게서 가져갔고 아이들도 자신의 집 없이 놔두고는 각자 집 4채를 소유했다며 털어놓았습니다. 그게 그녀의 이유였다고 하네요. 위장 경찰은 신시아에게 테리를 어떻게 해줄까? 라며 물었습니다. 신시아는 내가 생각한 방법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길 원하지만 방법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며 이 모든 일을 6개월 동안 계획했다 덧붙였죠. 난 체육관에 있어. 신시아는 모든 일이 끝났다는 표시로 이런 문자를 보내라며 위장 경찰에게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알겠다고 대답했고 자신이 체육관에서 만나자 라고 문자를 보내면 남은 대금을 치르기 위해 만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5월 21일 이른 아침 신시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체육관. 운동은 정말 쉬웠어. 일을 마쳤다는 문자였죠. 신시아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늦게 경찰이 신시아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전 남편 테리의 사망을 알리기 위해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녀는 충격을 받은 척 우는 연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우는 그녀를 다독이며 경찰은 몇 가지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함께 가달라 부탁합니다. 신시아는 흔쾌히 응했죠. 그녀는 경찰의 말대로 몇 가지 확인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찰이 테리는 살아있다 말하며 당신이 계획한 범죄로 체포를 한다 설명했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신시아는 자신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계획에 대해 녹화된 영상이 경찰에게 있었기에 순차적으로 재판이 열렸고 2016년 3월 22일 가중 납치를 권유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20년에서 2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8년 그녀에게 가석방 자격이 주어집니다. 원래는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탄원계약이 체결되며 가중 납치로 유죄가 내려졌다고 하네요. 테리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하고 6개월이 이혼자에게 위험한 시기이며 그 기간 동안 폭력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리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었지만 그때 테리는 그것을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해도 사람 목숨을 앗아가려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왜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었을까요? 전 남편 테리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단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경찰에 알린 신시아의 환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새로 알게 되는 사람에 대해 많은 믿음을 갖기 힘들어졌지만 자신의 삶을 즐기고 세상을 더 많이 돌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며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참 멋진 분인 것 같습니다. 그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키노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